그래서 폴란드가 오늘날까지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완충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통받고, 그래서 폴란드가 어디냐면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정치적인 완전 독립을 포기해. 러시아의 지배를 인정하고 근대화를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지배를 근대화했는데 독일이 나타나죠. 독일이 나타나. 그래서 또 이제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있으면서 러시아 혁명 직후에 소비에트죠. 소련 군대의 승리를 이루면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했다는 거. 그렇지만 1939년에 나치와 히틀러가 폴란드를 나눠 가져요. 왜 폴란드를 나눠 가지냐면 독일은 폴란드를 통해서 소련을 침공하려고 했고, 소련은 폴란드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독일을 막고자 했어. 그래서 서로 양보한 거야. 그럼 폴란드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서 소련은 왜 했냐면 완충지대죠. 폴란드 반을 점령을 하면 독일이 쳐들어오는 거를 시간을 끌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독일은 어차피 내가 소련 쳐들어갈 거니까 폴란드 반을 점령하는 게 나한테 도움될 것 같다. 그래서 폴란드를 나눠서 쪼개가요. 이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야. 결국은 독일이 나중에 폴란드를 통해서 이 소련을 침략을 하죠.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도 쪼개지는 거예요. 한쪽은 나치한테 붙고 다른 쪽은 소련한테 붙고 이런 거죠. 바로 그 흐름이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한쪽은 나치한테 붙고 이게 파쇼죠. 바로 이제 젤렌스키라든가 친미 분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나치하고 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유럽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시킨 다음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우크라이나를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우리 오준일 동지가 읽어봅시다. 1944년 8월에는 소련이 바르샤바로 진격하기 직전에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1945년 소련은 폴란드의 20%를 자국령으로 편입하였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이 영토는 다시 폴란드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며 대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의 영토가 되었다. 한편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는 오데르 나이세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경선이 확립돼 폴란드가 영토를 회복했다. 얄타 회담에서 런던이 망명정부 대신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공산주의 폴란드 임시정부의 수립이 승인되었다. 1945년 선거에서 친소 공산당이 집권해 1952년에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1956년 스탈린 격하운동의 자극을 받아 포즈난 시위가 확대되면서 소련군이 개입하였으며 최대 100명이 사망했다. 네. 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죠. 러시아와 서유럽이죠. 서유럽 사이에 동유럽이죠. 동유럽은 그 사이에 동유럽은 항상 그지? 서유럽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어요. 서유럽에서 침공한 건 러시아를 침공한 건 누구야? 나폴레옹이죠.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과 히틀러죠.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난 땅덩이잖아요. 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러시아를 침공하려면 동유럽을 먼저 점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반대로 러시아는 마찬가지로 서유럽을 침공하려고 동유럽을 점령한 게 아니라 서유럽이 자기들을 침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버퍼존에 알죠? 버퍼존 중간지대를 얻기 위해서
동유럽을 침략했어. 주로 특히 히틀러, 그죠? 히틀러의 침략을 지연시키기 위해 가운데 나라죠? 중간에 있는 나라, 중간 나라들을 침략. 이게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 다 그래. 자, 가장 유명한 게 폴란드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핀란드야, 핀란드. 핀란드도 2차례나 러시아하고 전쟁했어요. 이유는 다 똑같아. 히틀러 때문에. 그 완충 국가. 그 다음 리투니아도 마찬가지야, 리투니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유럽 사람들이 왜 러시아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 유럽 사람들, 서유럽은 러시아가 서유럽을 쳐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어. 근데 실제로 서유럽이 쳐들어갔지 러시아가 쳐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동유럽은 실제로 서유럽과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왔어.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무서워해요. 싫어해.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싫어해. 러시아 포비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지금도 있어야 된다. 왜 러시아가 싫어하냐면 러시아는 전제국가였잖아.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전제국가가 서유럽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거라는 그러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서유럽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서유럽이 2차례나 러시아를 침략했어요. 오히려 러시아는 서유럽을 구해줬죠. 나폴레옹 히틀러를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점령하고 히틀러도 유럽을 다 점령했잖아요. 근데 두 명 다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져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죠? 2차 대전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을 구해줬는데,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정 러시아가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공산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비민주적인 정치나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유럽에 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 공포야. 바로 이 러시아 공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제국주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좌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러시아 문제고 막스 시절의 두 번째 문제가 아일랜드 문제는 한꺼번에 다 읽어봅시다. 자, 박근영 동지 읽어봅시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전복 상하였지만 영국의 1648년 청교동령까지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독립된 나라, 즉 속국이었다. 그런데 청교동령 당시 왕위에서 쫓겨난 왕이 아일랜드를 피신하여 영국의 왕조를 다시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에 영국의 혁명군이 아일랜드를 점령하여 아일랜드를 영국의 영토로 만들었다. 이후 아일랜드는 영국을 위한 목축지로 전락하였다. 이 목축지를 만들기 위하여 농민들의 경작지는 영국이 대주지 소유로 넘어갔다. 땅을 빼앗긴 아일랜드인들은 영국과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산업혁명 당시 공장 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였다. 또한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였는데 영국은 성공의 국가였기 때문에 카톨릭 신도들이 박해를 받았다. 당시 아일랜드 인구는 400만 명이었는데 런던에만 10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있었고 맨체스터에도 4만 명이 살았다. 아일랜드인들은 영국 왕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공화당을 만들었지만 영국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영국의 각지에서 아일랜드 공화당원들이 활동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제국주의와 식민지 문제는 폴란드고 두 번째 문제는 아일랜드예요. 여러분 혹시 영국의 정식 국호를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전체 국호? 우리 박근영 군이 영국의 국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호. 유나이트 킹덤은 맞는데 그 뒤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야.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영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 본토죠? 이거 보이죠? 이거 영국 본토 가장 큰 거 이게 영국 본토잖아. 이게 잉글랜드야 말하는 게 우리가 바로 이게 원래 영국이야. 거기에다가 스코틀랜드 이것도 왕국이죠? 그 다음 웨일스,
아일랜드까지 다 합친 거야. 4개의 연합된 국가라는 거야. 알겠죠? 4개 연합국가. 영국이 4개의 연합국가인데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는 완전히 복속이 됐는데 문제는 아일랜드죠. 아일랜드가 복속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얼마 전까지도 어때? 독립운동하고 장난이 아니죠. 지금 아일랜드가 어떻게 되겠어?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죠? 아일랜드 지금까지도 똑같아. 세계적으로 분단된 나라가 몇 개 없는데 아일랜드도 분단된 나라예요. 자,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이제 그 북쪽과 남쪽이 북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부터 얘기하는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일랜드 중에서 카톨릭 지역은 독립국가예요, 지금 독립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라는 독립국가. 그 다음에 아일랜드 중에서 신교 지역은 그냥 영국의 영토예요. 영국의 영토. 사실 영국의 식민지 형태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가 쪼개져 있어. 이 아일랜드 문제도 제국주의 문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원래 독립된 나라였어요. 그다가 영국에 정복당했는데 청교도 혁명 당시에 영국 왕이 아일랜드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왕조를 재건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영국의 혁명군이 가가지고 아일랜드를 형식적인 그 왕국이었는데 아예 그냥 영국 영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식민지가 된 거야. 식민지가 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겠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식량을 만드는 땅을 목초지 뭐야? 모직공업 때문에, 모직공업. 양털, 옷을 만드는 섬유, 이 양털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을 만드는 논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양을 키우는 목축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농민들이 먹을 게 없죠? 식량이 없죠? 땅을 뺐겠죠? 그래서 유럽으로 특히 영국과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되게 힘든 공장 노동자 생활했고, 영국에는 이제 런던과 맨체스터에 많이 가 있었고, 그죠? 이 사람들이. 이 맨체스터에 누가 있었어? 앵겔스. 그죠?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의 요람이죠? 요람. 앵겔스 공장이 여기 있었죠? 앵겔스 공장이 있었고. 여기에 아일랜드 집단 주거지가 있었어. 집단 주거지. 앵겔스의 애인이죠. 앵겔스의 사실상 부인인 메리 번즈가 바로 이 아일랜드 출신이야. 메리 번즈가 아일랜드 출신이면서 영국으로 또 독립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공화파. 그래서 앵겔스와 마르크스에게 이 아일랜드 문제를 많이 각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일랜드에서 이주노동자였죠. 그래서 이런 이주노동자에 대한 삶의 책을 쓴 게 바로 앵겔스가 쓴 책이 1830년대에 영국 노동자의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게 바로 이 책을 썼을 때 앵겔스의 사실상 부인 아일랜드 메리 번즈가 도와줬고, 이 메리 번즈는 운동권이어서 쉽게 말하면 현장 출신, 공화파. 그래서 이 아일랜드 공화파들을 막스와 앵겔스에 소개해줘가지고 막스 앵겔스가
바로 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부분 아일랜드 폴란드의 중심. 자, 막스 시대에 폴란드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는 그죠? 러시아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막스는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본국이죠. 본국으로 혁명이 확산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는 거야. 식민지 혁명과 본국의 혁명 관계예요. 이렇게 돼서 이런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식민지 혁명을 본국 혁명의 조건으로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막시대 폴란드와 아일랜드는 러시아와 영국의 식민지였다. 막스는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본국으로 혁명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혁명을 본국 혁명으로 조건으로 이게 바로 막스 시대의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관계였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혁명을 본국 혁명의 조건, 즉 종속물로 봤다는 거야. 종속물. 막스의 관심은 본국 혁명이었어. 근데 그 조건으로 식민지 혁명을 봤다. 이게 이런냐. 근데 레닌은 식민지 혁명을 본국의 종속이 아니라 독립된 문제로 봤다. 그죠? 독립된 문제로 봤다. 그래서 코민테르를 만들죠. 코민테르는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막스 시대에 했던 게 이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1분 내에 얘기하면 되고, 자, 먼저 여기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늘 좀 어렵네. 앞부분은 이론적이었어요. 함계남 동지 뭐 의견 질문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른 분, 다른 분 없으면 여기 박건영 동지가 얘기한대요. 잠깐만. 왜냐면 제가 딱 그 피아니스트 영화에서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네. 독일이 이제 러시아에 막 침공하고 중간에 이제 그쪽 소련군이 막 몰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폴란드에서 엄청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맞아요. 실제.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아까 이렇게 한쪽에서는 뭐 나치에 힘을 한쪽은 러시아에 소련에 합류했다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때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 폴란드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청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 그때 독일과의 전쟁이 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치 침공에 대해서 어차피 소련도 독일과 싸우고 있었고 그 나치에 협력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다도 소련이 또 전쟁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나치와 전쟁이 더 크지 않았어. 그러면은 페르스에서 그 수많은 그 전쟁에서 엄청 많은 죽는데 나치와 전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소련군도 또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 나치와 소련이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폴란드 반 친소파들은 소련 편에 붙었고 그리고 서방파 친유럽파는 나치에 붙었다는 거지.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쪽은 미국 편이고 북쪽은 소련 편인 것처럼 폴란드도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한쪽은 소련 편, 한쪽은 나치 편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거는 내전이든 결국에는 나치에 협력한 폴란드 내와의 폴란드 민중의 막 싸움이었다고. 피해가 엄청나요. 폴란드가 아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2차 대전 때
그 나치를 지지하는 세력과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이 쪼개져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앙금이 남아 가지고 우크라이나 내전이 일어난 거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부 부역했던 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서 실질적으로 독일군과 싸우는 게 아니고 피해가 만약에 내부적인 싸움 피해가 아니고 엄청 거의 엄청 그러니까 기본 전쟁은 나치와 싸움이 독일과 소련이 싸운 거라고 기본은. 그러니까 폴란드나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아무리 부역했던 그 협력했던 나치 협력이나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도 결국에는 나치와 독일과 싸움이지 않으면 그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없어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자, 다른 분들 의견 없어요? 저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국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예. 우리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런 거를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사회주의적 우리는 사회주의자니까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팔레스타인 독립 피켓팅에 서구 제국주의 반대 이렇게 붙여놨을 때 지나가면서 왜 미국 제국주의라 그러느냐 할 때 네. 이런 얘기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죠.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반대하는 거는 자, 팔레스타인을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우리는 피켓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 반대라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이 팔레스타인과 같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인공위성 있잖아요. 각종 정보 이거 다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다 미국 CIA나 이런 정보기관이 주고 또 이스라엘이 할 때는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는 걸 통해서 다 하잖아. 그리고 이란이라든가 하마스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거는 미국이 다 이번에 아시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쐈는데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다 미국이 격추했다는 거.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여기의 경우에는 미국이 미 제국주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다 이런 걸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걔네가 주도돼서 침공을 한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면 대화가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한패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미국 작품이잖아요. 영국과 미국의 작품이잖아요. 우리 저번에 하여튼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반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만약에 강대국이 약자를 괴롭히는 거를 제국주의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도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혁명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는 바로 미국과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이러한 것들을 제국주의로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제국주의 개념과 사회주의, 막스레인주의에서 하는 제국주의 개념이 다르다.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사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제국주의하면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걸 제국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사람의 개념에 따르면 러시아도 제국주의고 중국도 제국주의죠.
답변이 됐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그 막스와 레닌이 어, 말한 그 네. 막스는 식민지 혁명이 본국으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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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줬거나 예. 레닌은 독립적으로 봤다 그러는데 예, 예, 예. 그 막스는 왜 식민지의 그 독립운동이 요 본국의 사회주의 혁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는지, 그리고 레닌은 독립적으로 봤다는 게 뭘 어떻게 생각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막스 시대에는 그죠? 막스 시대에는 유럽혁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식민지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면 막스는 언제 죽었어요? 1883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썼잖아요. 이 시절에 아직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격화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식민지 문제가. 그런데 식민지 해방 전쟁도 많지 않았죠. 근데 레닌은 어때요? 레닌은 1917년에 제국주의론을 썼고, 코민테르는 1919년에 생겼는데, 이때는 식민지 해방 전쟁이 많았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 시대에는 아직 식민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막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럽혁명을 중심적으로 고민한 거고, 레닌 시대에는 비로소 식민지 문제가, 왜 식민지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1차 대전이잖아요, 1차 대전. 1차 대전의 결과, 식민지들이 많이 해방됐죠? 식민지들이 해방되고, 해방전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시대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답변이 됐나요? 제가 잠깐만. 이제 한 사람씩 하고. 오진우 동지 답변이 됐어요? 예. 이면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왜 식민지를 제국주의가 가지려는 이유는 자국의 문제를 식민지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식민지 수탈로. 그렇지. 그러면은 자국의 문제의 모순을 해결할 기회를 수단의 식민지 수탈이 막히면서 네. 실제적으로 미국 금융위기가 미국이 전부 다 자기 내국으로 생기겠어요? 네. 자기 영향력 있는 나라들에게 그 책임이 많이 이전됐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달러를 그런 것처럼 식민지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국주의는 국내 문제에서 모순이 심화된다. 막스가 바로 똑같은 말 한 거야. 그래서 막스가 똑같은 말. 막스가 바로, 그렇지. 막스가 그렇게 해. 막스가 말한 말에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막스가 한 말이 영국의 모순이 격화돼서 원래 여기서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모순을 전가하는 거야. 모순을 식민지에 어디에다가 인도와 미국에다가 전가하는 거야. 그래서 막스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자기 자신의 모순을 더 이상 식민지에다가 전가하지 못하면 그 모순이 국내에 일어나서 영국 본국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박건영 동지 확실해. 똑같은 말을 한 거야. 네, 자, 됐어요. 여기까지. 자, 됐죠? 혹시 마지막으로 딴 사람, 오늘 온라인이니까 조금 늦게 끝나도 되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간단하게? 없어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하셨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문 닫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자, 문 닫아요.